44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을 뵈니까 효연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 아름마을 지분 경매는 역경매. 이게 뭔 말입니까? 분당 아름마을이 뭐예요? 분당 아름마을 지분 경매는 역경매 가능성 없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 봐가지고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여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채널 같은 경우 라이브 방송 하시는 데는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진도가 못 나갑니다. 진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제 우리 현재 이게 지분 경매 영상물이잖아요. 그죠?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그런 상황이면은 영상물로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이제 채팅창에서, 질문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효연님 같은 경우는 분당 아름마을 지분 경매는 역경매,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사용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또 지난 그 44강 일부 방송에 이어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경매 한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지분 경매가 아마 앞으로 한 10번 정도 강연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영상물에 대해서. 그 질문 주신 분들도 보면, 가만히 보면요,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물 아니십니까? 그지? 영상물 그걸 천천히 다 보시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영상물 보는 게 지겨워. 근데 이게 내가 궁금해. 그래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하시라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세월이 좀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그 이후에 봐가지고, 이거 내가 모르겠다. 그때 가서 이제 진중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이분이 상당히 뭔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 주셨구나. 그 제가 답변 드리는데, 이거 뻔히 카페가 아니고 저희 채널에 영상물 더 올라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그럼 역경매, 이것도 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고 나중에 본 강의 가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와 B 지분이 각각 2분의 1 지분인데 A 지분이 경매에 넘어와가지고 A 지분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했을 적에 B 지분도 타지분권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 자기 지분에 대해서 뒤에 동그라미에 더 쳐버려요. 열받으면 동그라미 더 칠 수 있지 뭐. 200분의 100 해가지고, 그죠? 요걸 또 핵분열 한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 200분의 뭐 20, 200분의, 그죠? 8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핵분열 해가지고 막 가등기 치고 막 이렇게 한 사례를 제가 제가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단지, 이런 것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실제 이런 식으로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죠? 이게 20분의, 예를 들어 200분의 20이다. 이게 돼가지고 뭐 가등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생 꼬입니다. 완전히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역경매에 대해서는 뭐 봐가지고, 이게 뭐 핵분열해서 이거 뭐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깊숙하게 말씀 안 드리고, 역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상에 보면 또 역경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 채널 가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역경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거 하니까, 요건 요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때라는 봐서 상대방에서 내가 이렇게 지분 낙찰 받았을 때 상대방이 타지분권자 B잖아요. 그지? B 이 사람이 자기 지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장난친다는 게 역경매거든요.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A 갑 입장에서 좀 조심하시자는 거. 근데, 어떤 물건 보니까, 장난 안 쳐. 장난칠래 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장난칠래 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있다더라.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역경매 대상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가면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A 지분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갑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 봐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뭐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갑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B를 찾아가가지고 지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럴까? 아니면 내 지분을 다시 되팔까? 아니면 같이 팔까? 말 안 들으면 확 소송해가지고 확 그냥 경매를 집어넣어버릴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누가 갑을 도와줘요. 그 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어떻게 보면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요. 지분이 경매 나왔다.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럼 낙찰받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 아닌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요거 잘만 하면 누가 날 도와주겠네. 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들었습니까? 갑은 뭐다?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이지.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상대방하고 이야기했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가지고 B 지분이 뿅 경매가 넘어와 버리네, B가. B 지분이 또 경매가 넘어요, 경매 대상이 돼버립니다. 누가 경매를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다? 갑이 A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A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때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경매 정보지 떡하니 보니까 요거 봐라. 요 A 지분을 내가 낙찰 받았을 적에 잘만 하면 누가 이 사람이 다시 타 지분 B 지분을 또 경매를 집어넣어 주겠네.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이 있으면 또 보니까 역경매 대상도 안 되고, 내가 낙찰받게 되면 말이지, 상대방, 누가 이 B 타지분권을, 내가 해결 안 하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모든 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 안 하는 거야. 내가 해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타지분을 해결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갑은 B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관계가 처음에는요, A, B에서 이제 갑, B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A 지분은 이제 갑이 낙찰 받았으니까. 그러던 차에 B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네? 그러면 갑은 뭡니까? 이 공유 부동산의 타지분권자죠. 그죠? 타지분권자는 뭐가 있습니까? 요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B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네?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속으로 아싸!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돈 버니까 아싸 해야지. 물론 경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일단 봐가지고, 아싸! 하고 나서 갑은 B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돼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여 버린다더라. 그럼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소유권이 갑 앞으로 완전체 부동산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갑과 B라면 이게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B가 말이지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B 지분에 대해서 확 경매를 집어넣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대단히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B 지분을 탁탁탁 경매를 집어넣어 주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더라 하면서, 타지분권자, 공유 부동산의 타지분권자한테 주어져 있는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나는 행사만 하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행사만 하면 끝나버린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또 이게 보면 우선 매수 권리 있잖아요. 우리 이게 잠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뭐냐면요, 우선 매수 권리 있습니다. 우선 매수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매수 권리는 그 공유자는 1회 한해 가지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2분의 1 지분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갑은 뭐다? 자기는 우선 매수 권리를 달랑 한 번만 회수, 1회만 주장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매수 권리를 말이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올 봄쯤 되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타디 모임보다는 그냥 정기 모임, 번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쪽에서 서로가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2분의 1 지분을,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갑이 혼자서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그러면 이게 투자 자금 측면에서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크잖아요. 물론 그래 빌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인데 하다 보면 최소한 억 단위로 넘어간다. 그럼 내 혼자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된다, 안 된다? 대출됩니다. 근데 지분경매 모든 게 다 대출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입맛에 맞는 그 물건에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되고, 지분 뭐 2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경매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거. 근데, 한 번만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봐가지고, 그럼 이 날짜 매각 기일란 말이죠. 갑, 월, 병, 정, 무자는 모르겠다. 갑, 월, 병, 정, 무, 5명이 공동입찰하죠. 그죠? 공동입찰하면 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기 공동입찰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공동입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공동입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법원 가면, 경매법정 가면 공동입찰 신고서 있잖아요. 그, 집행관 보도한테 달라 해가지고 공동입찰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냥 N분질이 됩니다. 예. 똑같은, 공평하게 이제 지분을 낳기로 한다, 이거. 근데 봐가지고 갑을 병정 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지분을 경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타지분을 경매를, 타지분을 다른 제3자가, 내가 아니고 제3자가 경매 붙였을 경우에, 그러면 또 경매 붙이면 1차 매각기일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매각기일 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요. 그러나서 1차 매각기일 날 갑을 변경 무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법원 가는 거지. 그거 가보니까 아무도 응찰 안 했네. 그럼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이제 유찰대가 2차 기일 잡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1차 기일 가격, 1차 기일 가격이 1억으로 보자, 이죠. 그죠? 뭐 20% 저감된다 그러면요. 예, 8천, 다음 기일 8천만 원이죠. 그죠? 요때 이제 어리란 사람이 이제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또 제출해요. 한 상태에서 2차 기일을 쭉 가요. 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2차 기일에 누가 또, 해카닥한 사람이 입찰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중문에 얼마? 800만 원 입찰 보증금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1차 기일 날도 이제 1000만 원 입찰 보증금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1차 기일 날 시익도한테 미치는 말이 지가 뭐 우선 매수 입찰해 버렸네. 그럼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이거 저 우선 매수 타지분권자 감 나왔어? 네. 우선 매수 할게요. 네. 그럼 입찰 보증금 10%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아이고 돈 없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기일 날도 보니까 아무도 응찰 안 했네. 그럼 또 집에 가야지. 그죠? 집에 가면 또 3차 기일날 잡히겠죠. 그죠? 그럼 8천만 원에서 얼마? 6,400만 원에서 또 금액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3차 기일 직전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갑을 병이라는 사람 또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자 이겠죠. 왜냐면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는요. 공인자는 1회 한다. 그럼 갑도 공인자 얼병 정무 각각 다 공인자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1회 하는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 민사집행법 규정에 지분에 대한 공인자가 수인이 됐을 적에요.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한 세트를 해가지고 한 번만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각자 너 공인자네? 너도 전부 다 공인자네? 그럼 공인자 같은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는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병이 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요. 한 상태에서 보니까 3차 매각일에 떡간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 날짜 또 누가 입찰 들어왔다더라. 그럼 병이 해가지고 또 640만 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공인자 우선 매수는요. 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는요.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이게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라. 근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다 이랬을 때에는요. 그 지분권자들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예를 들자면요. 지분이 뭐 갑과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동산 전부가 경매에 넘어왔어요. 넘어가 C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한 사람 앞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이때도 불구하고 갑과 B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죠.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을 적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타지분에 대해서 취득 원가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게 어쨌든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게 되면은 지분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때로는 좀 무모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런 양반들도 계시는구나. 그냥 막 질러버린다고 그냥 역경매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질러버려요. 저는 솔직히 그런 물건 보면은
야, 요거 봐라. 타지분권자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 지분 낙찰받은 사람 확 한 골탕 볼까? 요런 참 못된 생각도 가집니다. 이게 너무나 무모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지분 경매 있잖아요. 막 들어오면 안 돼요, 봐가지고,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지가 싸게 먹으려고. 아니에요, 봐가지고. 우리 경매인들이, 그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지? 막 질러버려, 그냥. 막 질러버려, 대가리 깨지지. 대가리 깨집니다, 대가리,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입찰을 해서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뭐 봐가지고요. 우리 여기서 보는 경매 취하 동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저도 이거 몰랐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봐가지고 어떤 거 하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가 아니고 봐가지고요.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를 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더라고 당시. 5명 정도. 그래 봐가지고 이런 경우도 이제 1차 기일날 제가 1차 기일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이제 앞뒤 잘 교통정리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1차 기일날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1차 기일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더라. 왜 받았냐 그러니까요. 이게 5명이 있으니까 막 낙찰 받고 나서 5명이니까 여기 1명 지분권자 빼고 나면 4명이죠. 4명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한마디로 당신 1차 기일날 내 낙찰 받았는데 내가 대금 납부 안 할게. 대금 납부 안 할게. 대금 납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게 재경매, 재매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재경매, 재매각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사람들, 일반인들이 표면적으로 경매 정보지 보니까, 이거 재경매 나왔네. 이 사람 말이지. 입찰 받은 거 10%떡 사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방송할 적에 떡 사먹었네. 떡값이 얼마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떡 사먹었다 이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날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다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을 때 바다가 대금 납부 안 했다. 안 하면 이래서 재경매가 되었다. 떡 안 사먹었어. 이 사람 돈 벌었다니까. 어떻게 돈 버냐니까. 갑은 뭐다. 이 사람들, 만나는 건, 이게 만나는 것이, 이런 의도로 만난 건 아니에요. 지분 낙찰 받고 나서 타지분권자 갑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니까. 상대방이 또 이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4명이니까 1차 길날 내 대금 납부 안 할게. 안 하면은 1차 길날 가격 저감하시고, 여기 그대로 또 1차 길날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봐가지고 여기 당신이 예를 들어 A, B, C, D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A, B, C, D가 A 당신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라. 해가지고 이 날짜 응찰하는 사람 없으면 그 유찰시키고 그럼 2차 기일날 잡혔잖아. 그죠? 2차 기일날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라. 근데 없으면 또 유찰되는 거 3차 기일이지. 그죠? 3차 기일날 내가 또 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때 보니까 누가 어디라는 사람들과 낙찰 받았다 하더라. 이랬을 때 C 니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라. 그럼 어쨌든 봐가지고 타지분, 그러니까 지분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지분이 경매 넘어왔을 때 내가 낙찰 받았지만은 이것을 취득 가격을 다운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갑 입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지분 낙찰 받았는데 당신 지분들 나한테 파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알았어. 그럼 내가 대금 납부 안 할게. 그 대금 납부 안 하면 내 입찰 보증은 몰수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 입찰 보증은 어떤 10% 일단 줘. 이 사람들 받는 거에 10% 받고,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몰수당하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입찰 보증 10%를 나한테 주더라도 이 사람들 손해 안 봐요. 왜냐면 이 몰수된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있어요. 봐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사람 한번 넣었다 뺐다 최종적으로 C라는 사람들과 낙찰 받아버려요. 낙찰 받기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금액으로 지분을 매입을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럼 내 입찰 보증금 10%하고 플러스 알파, 내 수고비 조금, 수고비는 조금 받아야지. 그죠? 더운 여름날 말이지. 임장 간다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이다도 한 잔 마시고, 브라보콘도 한 번 묻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받아야지. 그거 안 받고 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돼. 돈 받아야 돼. 그런 거 봐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내가 막 그냥 막 수익을 막 먹고 살 거야. 이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단지 막걸리 한두 잔 먹을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경험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상대방하고 이제 소위 입학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을 적에 상대방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의 연속이잖아요. 협상의 연속. 응?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마마까꿍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또 아메리카노, 제가 맨날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보면 요즘 카페들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커피 아메리카노 원액, 냉장고에 사다 놓고, 저희 딸내미 사놨어요. 그래서 태워 먹는데, 또 내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보셔가지고, 리키님, 지방,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 굳이, 번개 모임, 아니면 또, 오프라인 모임도, 실전 투자자 모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경매 공부 강의는,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다 하시면 돼요. 내가, 부지런하면은, 유튜브 상에서요, 아주 여기는 중요한 어떤, 이 영상물도 상당히 많아요. 지가 게을러서 그렇지.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례로 밀어보면 이게 오프라인 강좌다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강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봐가지고. 딱 보면, 이거 대단한 강의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잘 안 보더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강의는, 공부는 유튜브 상에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실제 배팅이잖아요, 배팅. 배팅인데, 제가 과거에 했던 거 하니까 저는 주로 막 큰 거 안 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무슨 유치권 건드리고 법정 이상권 건드리는데, 저는 그런 건 잘 안 건드려 봐가지고. 안 건드리고 주로 봐가지고 역세권의 소자는 다세대 빌라나 다세대는 똑같은데, 오피스텔 하면 또 좀 자금 좀 있으면 아파트 그냥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게 그냥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돈만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는 이제 실전 배팅 쪽으로 해가지고, 하실 분들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든지 서서히 물러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해볼 그런 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강좌가, 강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또 이 온라인상에서 이야기 못하는 게,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이게 이야기 하려고 해도, 이건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그냥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사실 제가, 이야기 하나도 이야기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고, 이게 이야기를,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경매 취하 동의서다. 그러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일단 낙찰되고 나서 보면은 낙찰자로부터 이 경매 취하를 시키려면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됩니다. 맞죠? 그죠? 이거 우리가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 그 사건에 있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조차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신 법률에 충실하신 분들은 아니야, 나는 경매 취하 동의서 죽어도 안 써줄 거야. 왜? 민사집행법 규정에 보면 경매 취하 동의서는 낙찰자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안 써줄 거야. 그럼 경매 취하 안 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안 써주죠. 그죠? 경매 취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하고 청구 이소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같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답은 뭐다? 상대방에서 채무자가 나 경매를 취하를 시킬 거야. 그러면요, 낙찰자 있어요.
낙찰자가 있어도 경매 취하시킬 수 있다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집에 가만 앉아있는데 갑자기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요. 나 경매 취하라 할 테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시오. 그럼 예! 해서 막바로 확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값을 좀 올려야지. 그죠? 몸값을 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너 참 어렵게 낙찰받으면 무슨 말 그래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상 개소리끼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만납시다. 만나서 뭐 밀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이게, 말씀드리는 게 또 옛날 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법원 경매는 몰라요. 이게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뭐가 어떻게 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튀는데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입찰하기 전에 이게 혹시 이게 불리한 그런 게 있나? 그것도 우리가 체크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분도 보면 그 당시 다음 카페에서 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분 아마 6분의 1 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인데 저기 어딥니까? 방배동 설해마을이죠. 설해마을. 설해마을 해가지고요. 동작구인가요? 하여튼 방배동 서초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방배동입니다. 설해마을에 있는데 아파트 6분의 2 지분 경매 나왔는데 이거 들어가서 3차 기일 날인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낙찰 받았는데 낙찰 금액이 한 1억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충 입찰 보증한 돈 1,000만 원 보고 그러면 한 9천만 원은 잔금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 받았어요. 6분의 2 지분 낙찰 받았는데 요건 보니까 역금의 대상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죠?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 해가지고 낙찰을 지정해주면 이제 대금 납부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오늘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막바로 이 양반은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냐니까 이쪽에서 6분의 5 지분권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있잖아. 당신 저기 9천만 원 대금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납부해야지. 아니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줄게. 뭔 소리 하는가 봐가지고 자기네들 대신 납부해 줄게. 그럼 대신 납부하면 일단 낙찰자가 낙찰자 예를 들어 갑이라면 갑 명의를 일단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신 앞으로 등기해라. 당신 명의를 등기하고 나서 그 날짜 같은 날짜 따닥 해가지고 앞으로 소위 끊이잖아. 이게 자기 편입니다. 그럼 봐가지고 그럼 갑 입장에서 또 이야기했어. 그럼 나한테 어떤 실익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럼 입찰 보증금 당연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돌려주고 플러스 알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소주 한 잔 먹을 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게 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약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돈 따발에 내 눈탱이를 팍 때리는 경우가 있다네. 그런 경우는 눈탱이 두드려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채지 말자. 그래서 제 책상 뒤에 보면요. 길다란 자가 있는데 자를 왜 걸어놨냐 합니까? 너무 재지 말라고. 앞뒤 막 재거든요. 답답한 사람 참 많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된다면 그때 확 질러버려야지. 예. 질렀을 때 상대방에서 어마야 하면 그때 내가 이긴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분 경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들어가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쭉 말씀 다 드릴게요. 말씀 다 드리는데 뭐냐면요. 이게 이 6분의 지분을 들어가서 낙찰 받을 때 이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볼 게 많아요. 뭐냐. 이게 6분의 5 지분권자들이 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6분의 5 지분권자들이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 주소. 이 사람 주소지를 봐야 됩니다. 이 양반들 이 당시 주소지 보니까 연신의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구 무슨 아파트 전시 송파 이런 쪽 와 근데 그게 하다못해 이 양반들이 자기 집 자가가 아니라도 전세를 살더라도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예를 들자면요 6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그럼 6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다. 왜 받았냐? 이거 요건 내 상대방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상대방한테 야 이거 내 6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6분의 1 지분 빨리 사가라면 지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사갑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저기 강원도 설악산 밑에 그냥 설악동 있어. 그래서 돈 있으면 돈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되팔려고 그런다고 이게 맨날 일방통행 하지 마시라니까. 짝상을 하지 말아요.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판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도 어느 정도 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뭐, 이러면 더 좋겠죠. 뭐 어떤가 하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압구정동이다 뭐 몇 동 몇 호 나오잖아요. 그럼 봐가지고 이 양반 뭐 차량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은 차종이 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지요. 봐가지고 외제차 그냥 삐까뻔쩍한 거 끌고 다니는데 그거 돈 있는 거지. 지분인데 분묘 기지권 있는 그것도요. 그때 우리도 그것도 그 당시 이 부천에 소재하는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분묘 기지권이 그 땅에 보니까 봉분이 한 3개, 4개 있더라고요. 근데 타지분권, 그 당시 지분이 3분의 1인데 3분의 2 지분권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주소지상으로 봐가지고 하다못해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살아도 뭐 전세 금액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마음 놓고 씩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상대방은 딜을 하는 거죠. 이거 봐가지고 사가시오. 특히 이제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어온 부동산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소유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었다든가 자식들 중에 꼭 애미기는 놈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뭐 사업한다고 껍적거리단 말이지. 홀라당 말아먹으니까 지분만 샥 경매가 넘어와 버렸네. 저놈 시키냐 피해 죽이지도 못하니까 말이지. 그죠? 그런데 형제들 입장에 보면 저 집은 아버님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인데 이게 부동산은요. 이게 부동산의 외형 가치만 이거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가치만 가지고 가격 자체가 판단되는 거 아니지요. 봐가지고 그 부동산에 얽히고 설킨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억이라든지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계신 집 같은 경우 노인분들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경매예요.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도 지분권자 된단 말이죠. 근데 어머님 거기 살고 계시네. 근데 그게 이 양반들이 언제부터 살았지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30년 이상 사셨네. 노인네들 30년 이상 그 동네 사셨다면 다른 동네 가면요 못 살아요. 왜? 친구가 없다니까. 그죠? 할배들은 몰라도 할머니들은요 주변에 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스톱 치고. 근데 벌렁 나가라 하면 이게 큰일 나죠. 그럼 자식들 입장에 봐가지고 땡빛을 내서라도 지분을 팔든지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어버린다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는요 좀 이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금 제가 두서없이 경매 취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지분경매 강좌이 전부 이게 다예요. 이게 6가지인데 6가지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지분 투자와 확인상 해가지고 채권에 확인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 지분 면적도 확인하자. 면적이 작으면 또 면적이 크면 어떻게 되지? 또 지분권자 인원수 확인하자. 왜냐면 이게 혹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소송 얘기한다 그러면요. 소송 상대방 당사자가 비교적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다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보니까 타지분권자의 생존율,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상 보니까 연세가 한 90 정도 되셨는데 등기부등본에 또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돌아가셨네. 근데 보니까 이게 상속 등기가 정리가 안 돼 있네. 그럼 자식들한테 아버님 돌아갔으니까 아버님 지분 당신들 가져가 이랬을 적에 예를 들어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버님조차도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자식들 입장에서 예 하면서 아버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비용 들여가지고 등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야지 못했다더라. 그러면서 봐가지고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는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하고 다음에 할 거 다 했어요. 뭐 공유분할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경매까지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2년 전에 한 3천만 원 투자했는데 2년 후에 경매 다 붙여가지고 다 정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뭣도 모르고 그냥 지분 경매니까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분 경매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요. 제가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안 받고 말씀드릴게요. 돈 안 받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2월 13일 날 월요일 날이네, 그죠? 월요일 날은 여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